자, 오늘 할 거 스텔라소라 신년 이벤트 스토리 한번 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 버전 크로니스가 나왔죠. 개인적으로 이번 메모리얼이라고 해야 되나? 메모리얼은 블루아카 용어긴 한데 이번 크로니스 메모리얼 사진은 진짜 심상치 않긴 하던데 이거 진짜예요? 아무튼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바로 가보죠. 이게 이벤트 스토리 기준점이 메인스 다음일지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난 좋음. 네, 아무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같은 재회. 새해 축제 중 상호 거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와, 바뀐 거 봐, 배경. 여기 어디예요? 예전 치토세 미니언스 볼 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창호성이 어디야? 이거 창호성이 엄청 크다. 사람이 정말 많네. 어딘데? 지금 마치 용족의 명절 기간이라 평소와 북적이는 편이에요. 놀랍게도 이 세간에 용족이 있었구나. 최근에 기념할 만한 일이라면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발렌타인데이가 뭐죠? 난 그런 날이 있다는 걸 듣지 못했는데. 용족이 발렌타인데이를 이렇게 성대하게 기념할 줄 몰랐네. 용족은 분명 연애도 잘할 거야. 아니야. 용족이 연애를 못해? 용족만 연애를 못할까? 아니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새해야. 용족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지. 나도 용족인가? 명절이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건이 되는 용족들은 모두 창으로 돌아와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기념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보스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게 나 기억이 잃었는데. 이 책장에 다 나와있어서. 청어의 먹거리 정보랑 기념품 소개도 있어서. 좋네. 나 예전부터 용족 정통 허거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 나도 허거 먹고 싶다. 저쪽에 기념품 노점도 있네. 허거도 먹고 기념품도 살 수 있을 거야. 게다가 특가 수수도 예약해놨어. 모처럼 사원까지 온 김에 제대로 즐겨보자고. 굿. 전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일단 숙소에 가서 쉬어야지. 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의뢰를 받아서 도라를 버는 거예요. 우리 신년 휴가로 여기 온 거 아니었어요? 예? 의뢰를 지금? 당연하죠. 명절 기간에 의뢰비는 터무니없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하긴 사람들 다 노니까 지금이 기회긴 한데. 지금 의뢰를 좀 더 받아서 도라를 더 많이 벌어두면 쇼핑할 때도 훨씬 마음 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 뭐 일리가 있긴 하네. 그럼 일단 지리센터부터 가볼까? 의뢰는 저희 셋이 가면 되니 보스는 먼저 숙소로 가서 체크인 하세요. 진짜 그래도 돼? 늦으면 특가로 예약한 방에 취소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따가 보자. 네, 저녁에 봬요. 저녁 같이 푸짐하게 먹자. 맛있겠다. 일단 빨리 돌아올게. 뭐? 하지만 공백여단의 새 소녀는 그렇게 창호성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음 날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거 보면 답장해줘. 다들 걱정되게 왜 그래? 연락도 안 돼도 메시지 답장도 없어. 지리센터 쪽 직원도 못 봤다고 했고. 지리센터에서 의뢰를 받은 게 아닌가? 신고해야 되나?
백택 관리고 가려면 이쪽 아니 저쪽인가? 조수요? 아?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창호 거리의 풍경이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다. 그때 거리에서 어딘가 익숙하면서 비범한 실루엣이 시야에 꽂혔다. 비범하긴 하네. 크로니스? 근데 왜 옷차림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 너를 보게 될 줄이야. 휴가장 뜻밖의 선물이네.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초대를 봐서 창원에서 휴가 중이었거든. 그렇구나. 왜? 내 옷차림이 신경 쓰여? 안 신경 쓰이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잖아. 맞춤 제작한 거야. 기왕 창호에 왔으니까 용족 전통 복장을 체험해보는 것도 재밌잖아. 이게 전통 복장이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 주변이랑도 더 잘 어울리고 과하게 눈에 띄지도 않지. 천박한 말 나올 것 같네. 아니 오히려 더 눈에 띄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널 쳐다보고 있다고. 이거 크로니스 사진 찍는 거야?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수원집에 데려가서 너라도 한번 맞춰볼까? 아니? 아니야 사양할게요. 그래 아쉽네. 용종 옷을 입은 내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이상한 병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복장에도 관심 있을 줄은. 이렇게 만난 김에 함께 다니면서 청호의 멋진 풍경 좀 안내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백택 관리구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 너도 백택 관리구로 가는 거야? 잘 됐네. 마침 나도 거기로 가는 중이었거든. 너도? 무슨 일 있어? 내 친구들 정확히 공백이 여단의 멤버들이 실종됐어. 그거 참 공교롭네. 나도 직린이랑 연락이 안 돼. 뭐라고? 뭔진 몰라도 좋은 전통이네. 그렇군요. 대략적인 상황은 알겠습니다. 보스는 세이나 씨, 쿠아쿠 씨, 아야메 씨와 함께 의뢰 내용 때문에 창호 인근까지 왔다가 휴식과 정비도 경험할 겸 성으로 들어오신 거군요. 어제 오신 뒤 그 세 분은 임시로 의뢰를 하나 더 맡기로 하여 따로 움직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보스는 세 분과 연락이 끊긴 상태고. 와, 오 마이 갓. 그리고 여기 크로니스 씨에게선 필리에서 직린과 알고 계셨던 사이로 계속해서 직린의 어머니를 치료하고 계셨고 이번에는 직린의 초대를 받아 창으로 휴가로 오신 거고요. 어제 직린의 집에 찾아갔을 때는 직린이 외출한 뒤로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거네요. 계속 연락이 안 돼. 성원에서 단서를 찾고 싶었지만 나도 크로니스도 창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잘 모르거든.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찾아 나서야지만 지금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대신 이 일은 동료들에게 전달해두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경을 쓸 테니 단서가 나오면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치시하니? 치시한가? 그럼 이 일을 나한테 맡기거라. 맞네. 치시야? 왜 여기 있는 거죠? 심부름 때문에 오게 되었다. 묘묘 검은 뭔 새 기능이라 감사합니다. 사제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얘 부스트지 않았냐? 그나저 방금 너희가 하는 이야기 나도 들었다. 친구가 실종되었다니. 이거 참 큰일 아니더냐. 히미아오가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이 현사야. 현사 치시아가 너희와 함께 사람을 찾으도록 하마. 예? 되게 높은 자리이신데 와우. 대충 흙이 놀라는 짤. 대충 양손으로 머리 부여잡고 놀라는 짤. 소리가 좀 작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방금 뭘 본 거요? 거리 탐문. 완성이요? 이 필체는 날아오는 기러기처럼 경쾌하고 용처럼 그 아무튼 현사께선 풍채도 빼어나고 기품이 남다르시니 글씨가 곧 그 사람을 대변하는 법이죠. 주인장 고마움의 표시로 몇 장은 그냥 내가 주겠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몇 마디 물어본 것 뿐인데 뭐 별일도 아니죠 뭐. 이거 그냥 현사께서 가져가신 게 어떻겠습니까? 분명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 있을 겁니다. 예. 아 맞다, 얘 글씨 되게 못 쓰지. 그런가? 참 예의가 바르군. 좋아, 아무튼 고맙네. 그럼 난 이만. 스시 안에 인파석을 빠져나와 붓글씨 몇 장을 들고 돌아왔다. 이건 뭐지? 이거 말이냐? 이건 대련이라 한다. 세화되면 집집마다 문 앞에 새 대련을 붙이지. 이거 중국 쪽에서 본 거 같은데? 실제 있는 문화인가? 여기에 적힌 건 용종 문자지. 무슨 뜻이야? 전부 좋은 말들이다. 액을 맞고 복을 비는 의미니라. 액을 맞고 복을 빈다라. 어쩐지 신비롭고 복잡해 보이더라니. 내 진로수에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더 불쾌해질 것 같은데. 갖고 싶냐? 그럼 이 대련을 가져라. 마음에 들면 더 써줄 수도 있다. 난치병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보통 대련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드디어 쓸만한 정보로 알아냈네. 그래, 어제 세이나 일행 여기서 노점상이 대련 쓰는 걸 보고 갔더라구나. 그리고 특히 아야메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노바인이 용종 문자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착각해를 있을 리도 없겠지. 그때 대련 한 장을 살지 말지 이야기하다가 의뢰인과 합류해서 그대로 떠나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리센터는 가지 않고 성원에서 바로 의뢰를 받은 거네? 아직 좀 부족한데 사람들을 좀 더 물어보자. 미안하지만 이 사진 쪽 3명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꼬마아이는 어제 여기서 아침을 샀고 장 보는 곳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잠깐 나눴지. 장보기? 그래, 새해라서 명절 준비하다 보니 평소라면 흔하게 살 수 있는 식재료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 아이도 새해 저녁상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 몇 가지 재료를 아직 못 구해서 더 찾아보겠다 하더라고. 그렇구나, 고마워. 근데 얘가 불치병이나 특이한 병 환자를 돌보잖아. 그렇다면 지금 직린의 어머니는 되게 불치병이나 특이한 병을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 별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식사는 했나? 우리 가게 특제 요리인 육즙 만두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나 한 입만. 수시면 찌우는 손맛이라 한번 먹으면 또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좋아, 하나 줘. 여기 뜬 거 조심하. 뜨거. 왜 그렇게 피먹냐? 조심해야지. 육즙 만든 먹는 요령이 있다. 먼저 피를 살짝 찢어내서 구멍을 낸 후 천천히 국물을 마시는 것이다. 좀 더 일찍 말해주지. 막 말해주려던 참이었는데 바로 먹어버려서 말이야. 그래도 먹는 모습이 시원시원해서 보니 나까지 배고파지네. 피는 얇으면서 쫄깃하고 국물은 향기롭고 깊은 맛이 나며 속까지 알채 육즙이 풍부하네. 용적의 음식은 끝없는 영감을 주는구나. 어떤 영감이요? 맛있는 모양이네? 이걸 사용하면 환자들에게 약 먹이도 편하겠어. 뭐? 가자.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 이제 계속 단서 찾아야지. 무섭다. 직린이 없어졌다고? 며칠 전에도 겨울방학 숙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단서를 좀 찾고 있는데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설마 유괴범한테 속아서 따라온 거 아닐까? 왜 유괴범이라 생각해? 그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전에 성 안에 많은 유괴범이 한꺼번에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 많은 유괴범이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성 안에 검은 옷을 입고 새 불이 가면을 쓴 나쁜 유괴범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뒤로 다신 돌아오지 못했어. 이거 필리에 지서 있는 그거 아니야? 아그레 유니온 아니야? 검은 옷에 새 불이라면 설마. 그래, 아그레 유니온. 그 사람들이 떠난 뒤로 매일 출근하러 바빠서 집에 돌아올 틈이 없다고 했지. 야근 필수. 가끔 편지가 오더라고. 알아듣기 힘든 말만 적혀 있어서 다들 이미 미쳐버린 게 아니냐 하며 공포에 벌벌 떨더구나. 내가 알기로 이제 필리의 아그리 유니온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아마 행동하지 않을 거야. 정말로. 메인스 다음이네 이렇게 보니까. 시점 자체가 이번에 나온 메인스 다음 시점인가 보다. 지시아나와 크리니스를 데리고 거리를 따라 한 바퀴 돌며 수소문했다. 저기 앞에 있는 설탕구마는 참으로 맛있다. 탕후루도 끝내주고. 탕후루? 주인장의 설탕공예도 하고 밀가루 인연도 빚어주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큰 호랑이도 그려주었느니라. 붕어빵 파나요? 당연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어디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단서를 찾으러 원슈? 치시야. 에? 지회. 지회 사조도 있었군.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설탕공항이랑 탕후루 사러 왔지. 사조들 나만 샤오마한테 심부름 보내놓고 여기서 몰래 설탕구밤이나 탕후루를 사먹는다는 말인가? 아니 스승님께서 드시고 싶어서 하신 거야. 스승님이 드시고 싶어 하셨다고? 정말인가? 정말이지. 스승님께서 갑자기 단계 너무 당겨서 방언을 빙빙 도실 정도였는데 설탕 금당 증상이 이렇게 싫으니까 우리한테 비밀 물건을 맡기신 거지. 굴하네. 와, 탕후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자, 탕후루 하나 줄 테니까 절대 어디가 소문내면 안 된다. 알겠느니라. 이렇게 능숙하게 달래는 거 보니 한두 번 일하는 게 아니었나 보네. 삼사저, 뭐 하나 부탁해도 되나? 지시한 탕후루를 먹으며 사람 찾는 걸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저들한테 전했다. 사저, 직린이랑 세이나 일행의 방향을 한번 점쳐줄 수 있어? 점을 칠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방향만 알 수 있겠는걸. 천자의 점수를 대단하게 들었는데 더 구체적인 위치까지 알 수 없는 거야? 현수로 그런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면 세상이 벌써 난리 났겠지. 사람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도 함께 변하는 법이야. 여기저기 움직이는 대상을 정확한 위치에 점치기엔 지금의 인연이나 운명만으로는 부족하지. 맞는 말이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 괜찮아. 아무튼 한번 점쳐볼래? 당연하지. 점을 어떻게 치는 건데요? 나왔구나. 인연이 얽혀서 너희가 찾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 모두 한 곳에 모여있네. 같이 있다고? 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나도 그 이상은 알 수 없어. 동쪽으로 와서 벽을 잘 살펴봐. 뭔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벽이요? 벽? 벽이라고? 그 뭔 말이야? 가보면 알게 되겠지. 증린이랑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거지? 안심해. 발에 묶여있을 뻔 큰 문제는 없어 보여. 알겠어. 일단 모두 고마워. 고맙다 사슬. 우리들은 먼저 가보겠다. 자, 동쪽으로 가자꾸나. 저녁 식사 때까지 꼭 돌아와.
하죠. 스승? 얘네들의 스승이 도대체 누구지? 사장, 방금 뭔가 더 본 거 아니야? 전에 우리가 조사하는 거랑 관련 있지?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그 이변은 괴력난신이 아니었어. 재앙이 아니라면 그건 그 나름의 인연이지 운명인 거지. 알리든 알리지 않든 운명 바뀌지 않아. 우리가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 인연이 있든 이들끼리 스스로 마주치게 될 테니까. 됐어. 다들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무게 안 잡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 점괘 자신 없어 실수할까봐 말 아낀 거잖아.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설탕구박 맛있네. 한 봉지 더 사줄 테니까 이건 치시한테 말하면 안 된다. 어? 그런 거였어? 이번엔 소리가 너무 커요. 놀랍게도 메인스를 볼 때는 소리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단 말이야. 절망 끝에 찾아온 희망. 예? 절망이요? 아이 참, 분명 사자가 말한 방향으로 왔는데 어쩌지 이 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동쪽 벽이라 치시야. 정말로 네 사자가 벽을 찾으라고 한 거 맞아? 그래 맞다. 그게 안에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그 말에 현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줄 알았지. 사자는 그저 우리 이해를 고하려고 점괘를 풀어 말해준 것이다. 동쪽에 벽이 있다 했으면 분명 동쪽 벽에 있을 것이다. 어라? 저쪽 벽에 뭔가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에? 부인 광고? 고보수 운반 인력을 구한대. 연락처는 없고 접선 장소만 쓰여있네. 방초로 거리 9번째 붉은 솥집? 전에 아야메가 말했던 허집이 여기 아니야? 광고송이가 아직 새 거야. 최근에 붙은 게 틀림없어. 어제 받은 메시지도 물건 배달이라고 했으니까 이 광고를 보고 의뢰 받은 게 맞을 거야. 이 허거집이 직린이가 깊게 얽혀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서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 허허하게 사장. 이제 좀 잠잠해나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네, 이 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백대관리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며 추후에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시мя오? 아, 여러분들이셨군요. 조사는 잘 되어가나요? 아니면 그 허가를 대시러 오신 건가요? 그 중요한 단서를 좀 찾아서 뭐 좀 물어보려고 했지. 그런데 넌 왜 여기 있느냐? 설마 또 그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불지옥 허거에 도전하러 온 것이냐? 불지옥 허거? 폭죽 도난?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가게 불꽃용이랑 폭죽을 모두 몽땅 훔쳐갔지 뭐야. 그런데 명절에 폭죽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시 사러 갔는데 다 팔 리가 없더군요. 어머, 폭죽? 폭죽이라. 우리가 새해 전날 밤에 불꽃놀이 하는 걸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얼마나 속상할지 몰라요. 그 기분 이해한다. 이몽도가 어릴 때 새해 불꽃을 하지 못했다면 밤새도록 속상했을 것이야. 다행히 내일 미리 폭죽을 잔뜩 사준 게 있으니 나중에 좀 가져다 주마. 아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아 참,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물어보실 게 있으시다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 본 적 있어? 세이라이렌가 직린 사진을 허그가의 사장에 보여주었다. 이건 직린이잖아요. 저희 먼 친척 아이예요. 어제도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갔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 밖으로 나가서 겨울 축수를 좀 캐오겠다고 하던데 이처럼 나오는 축수는 조림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셀 하면서 기억나네요. 점심 장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왔었는데 그런데
그땐 이 세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옆에 다른 한 명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빨간 옷을 입은 이곳 현지아이였는데 꽤 싹싹해 보이더군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만 하다 금방 나갔어요. 맞다, 차를 내오면서 얼핏 들었는데 성 밖으로 나갈 때 귀신문 같은 걸 운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고마워. 말해준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그래요? 뭐 도움이 되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장사에 방해가 될 테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복수 도난 사건은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 특제 허거도 꼭 맛보러 와주세요. 맛있겠다. 배고파. 아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일이 이 폭죽 도난 사건이야? 맞아요. 얼마 전부터 성원에서 폭죽 도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죠.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인은 불꽃놀이용 폭죽을 전부 성 밖으로 옮긴 것은 확실합니다만 아쉽게 단서 거기서 끊겨버렸죠. 황야의 수색은 쉽지 않아서 아직 은시처를 찾지 못했죠. 네 말을 들을 생각나는구나. 도장 쪽에서도 경계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며칠간 범인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길래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오늘 또 갑자기 여기저기 어젯밤에 폭죽 도난을 당해난 신고가 잇따라서요. 며칠간 잠잠하다가 다시 나타나서 폭죽을 훔쳤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수법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피해 가구가 많긴 했지만 집집마다 훔쳐간 폭죽은 소량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엔 폭죽을 대량으로 보관한 집만 노렸는데 모두 한 개도 남지 않고 싹 훔쳐갔더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폭죽을 훔친 거지? 범인이 명절을 떠들썩하게 보내고 싶은 건가? 나는 애쉬에리어에서 비밀의 의사로 일하고 있어서 음지의 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 범인은 밀수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밀수 조직이 폭주를 밀수에 도대체 어디에 쓴다는 말이냐? 이 밀수범들은 불꽃놀이 폭죽이라는 명목으로 화약을 몰래 각 도시에서 운반하려는 거야. 내가 듣기로 아말리에 누군가 거액을 들여 화약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마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이라고 해. 설마 먹을들의 지팡이를... 다만 아직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 화약? 권총이나 총기 만들려는 것 같은데. 평소 창호성 내 불꽃의 생산과 유통은 모두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외부로 함부로 반출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극히 죄질 불량한 사건이죠. 창호에서 생산된 불꽃과 폭죽이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만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일수품, 고보수 운반 인력. 왜 그러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원단지라. 혹시 허가의 사장의 말대로라면 세이나 에릭은 분명 그 구인 광고에 적힌 의뢰를 맡은 거야. 그리고 그 의뢰는 성 밖으로 나가서 훔친 장부를 운반하는 일이었을 거고. 폭죽을 성 밖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말이냐? 심야호가 말했잖아. 조사 결과 그 조직은 이미 불꽃놀이용 폭죽을 성 밖으로 옮겨놨다고. 아마 눈에 띄지 않게 폭죽을 조금씩 성 밖으로 빼돌려서 성 밖 근거지에 보관해뒀겠지. 그러다가 충분하게 모으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했던 거고요. 한꺼번에 대량으로 옮기려면 인후도 필요하니까 공백 여든을 고려하는 거라면 앞뒤가 맞아떨어져. 그럼 증인은 왜 실종된 거지? 참, 원슈 사도가 전개가 있지 않느냐? 폭죽을... 인연에 얽혀서 너희가 찾는 이들을 지금 한순간에 모여있다. 한순간에 모여있더라. 증인이 세이나 이름과 같이 했다면 범인과 마주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지 않느냐? 그거는 그런데 왜 증인이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거지? 점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이지만 내 생각엔 세이나 일행은 물건을 운반하다가 의뢰인의 정체를 눈치챘고 그래서 마찰이 생겼을 거야. 마침 성 밖에서 식자재를 찾고 있는 증인이 그 관계를 목격해서 함께 휘말리게 된 거지. 만약 그런 거라면 서둘러 이 밀수 조직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찾지?
성 밖에 황야로 나가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매우 어려워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생각이 있다 이 말이야. 놈들을 함정으로 유인해서 일망타진하면 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구만. 자승자박. 찾아서 온 거? 시시와 크루니스는 폭죽이 가득 실린 수레를 밀며 북쪽에 있는 거리 한복판을 가로질렀다. 이 폭죽들은 전부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골라낸 것이다. 이 중 몇 개는 내가 계량까지 해놔서 보통 폭죽의 3배, 아니 적어도 5배는 더 강력하지. 그건 살상 무기 아니에요? 상당히 흥미로운데 스시아는 폭죽 좀 만들 줄 아는 거야? 그렇고 말고 이 몸에 맞는 폭죽은 폭죽 애호가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편이지. 이를테면 이런 폭죽 안에는 부적이 봉인되어 있어서 터질 때 미리 녹음해둔 주문이 흘러나오는데 이건 부자가 되세요, 저건 세뱃돈이 주세요가 나오느리라.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초대형 테마 폭죽 기둥으로 사람 키만큼이나 크지. 원래는 우리 도장이 하나 터트려서 효과를 심해보려 했는데 사도들이 막는 바람에 그거 터트렸으면 다이너마이트급이야 임마. 제시아의 창의력과 실행력은 마음에 쏙 드는데. 정말이더냐?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났구나. 아니야, 크루니스를 부르지마. 좋아, 나도 너희 현사들의 비술에 좀 관심이 많거든. 분명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비술? 우리 쪽에서 현술이라고 한다. 그땐 부적을 그리는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마. 놀라서 입덕 벌어질 것이다. 기다릴게. 그나저나 이제 어디로 가지? 농기를 끌고 싶다면 마침반 거리를 가자꾸나. 거긴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야. 이 정도 폭죽을 수레로 끌고 다니 노점이라도 차리려고요? 폭죽 크기도 엄청나게 큰데 소리도 크고 분위기도 제대로 나겠는데요. 본 눈이 있군. 이 폭죽은 겉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안에도 놀라운 게 잔뜩... 아... 제시아가 재채기를 하자 꼬리 끝에서 불꽃이 튀어올랐다. 아니 왜 갑자기 불꽃이 튄 거지? 일수사견 만물유전. 와, 비다. 두 분 이렇게 많은 폭죽을 운반하고 계시면서 사전 신고는 하셨겠죠? 신고? 이 정도 규모의 불꽃놀이용 폭죽은 운반이든 보관이든 반드시 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게다가 이 폭죽들은 심지들끼리도 제각각이고 포장도 안전 규칙에 맞지 않군요. 사적으로 개조한 물건인가요? 아, 그게... 어떤 식으로 개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폭죽은 조그만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방금 불을 끄지 못해서 화재를 번졌다면 사과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하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이 폭죽들은 우선 백대관리구역에서 보관하고 위험 여부를 확인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눈물을 먹어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 폭죽들은 네가 보관하도록 하거라. 심야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죽을 전부 합세갔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제 가서는 고개 들어도 돼, 지시야. 아, 깜짝 놀랐지 뭐냐. 이럴 때 샤워만이 여전히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 연기 어땠느냐? 꽤 그럴싸하지 않나? 둘 다 연기 아주 훌륭했어. 특히 현수로 만든 불꽃은 구경꾼들이 제대로 놀라게 될걸? 그럼 이 정도면 되었겠지? 뭐 이 정도면 분명 미끼를 물 거야. 이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되겠지. 한밤중 인정이 드는 창고역. 맞네, 얘네. 일확천금 조직 투모. 빨리 급하게 움직여. 덕금을 단 수찰대가 몰려오겠어. 야, 거기는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잠깐 앉아 쉬는 거죠. 아니 빨리 움직여. 1시야 급한데 느긋하게 쉴 시간이 어딨어. 아, 두목, 저희가 엄살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계예요. 저희 이틀째 잠을 못 잤다고요.
정신 차려. 고시능수정하는 거 쓰러지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나르는 것은 그냥 폭죽이 아니야. 내년에 저축이자. 내후년엔 집값이고 다음 생에 우리가 받을 복이지. 이번에 크게 한타하면 그 누구도 우리 일확천금 조직을 무시하지 못할 거야. 며칠만 고생하면 실적이 단숨에 치솟는다고. 7회 정도면 심야오의 실력이 단숨에 치솟겠구나. 누구인 누구야? 아, 방금 폭죽 더미 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폭죽이 말 안 한다고?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 들리는 건가? 걱정 말고 환청 절대 아니니. 혼자일까? 혼자가 아닙니다. 아, 폭죽 요기가 또 늘었잖아. 당신들 괜찮은 겁니까? 설마 너희 백택 관리국 사람들이냐? 절도, 밀수, 거기에 고의적인 상해까지. 지금 현행범으로 물증도 확실하니 괜한 정은 포기하고 얌전히 체포되는 게 좋을 겁니다. 치, 여기서 잡힐 순 없지. 물건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어라, 내 다리가 왜 안 움직이지? 특수 마취 효과가 슬슬 발휘되나 보네. 마취제 두목! 저희 함정에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눈치는요? 뭐 피로에 쩔었으니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지. 말도 안 돼. 줄곧 신경은 신중하게 움직이며 흔적까지 깔끔하게 지웠는데. 그건 말이야. 너희의 움직임이 우리 쪽에 뛰어난 지휘관의 간판이기 때문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생각이 하나 있어. 놈들을 함정을 유인해서 일망타지 하면 되지.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어찌하라고. 아까 말했다시피 놈들은 이미 폭죽을 조금씩 성 밖으로 빼돌려서 성밖 근거지에 복원해뒀다가 충분히 모였을 때 한꺼번에 옮기려고 했을 거야. 그리고 어제 낮에 세이나 일행에게 운반 의뢰를 맡겼지. 다 크네. 추가로 인원을 모집했다는 건 그 시점에 이미 폭죽을 충분히 모았던 거고 창호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또 도난 사건이 터졌어. 게다가 이번엔 평소와 달리 모든 피해자의 집에서 폭죽을 몽땅 털어갔지. 아마 어제 낮에 뭔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거야. 확보해둔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다시 보충하러 갔겠지. 그러니 놈들은 아직 성 안에 숨어있을 거야. 가장 이목을 끌 수 있는 미끼는 손대기 쉬운 대량의 폭죽이야. 이걸 이용하면 놈들이 직접 자기들 소굴로 안내해줄 거야. 근거가 있긴 했네. 뭐 이 폭죽들이야말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최고의 미끼였어. 진짜 우린 크게 성공할 사람들이야. 이런 데서 잡힐 순 없다고. 너네 마취제야, 멍청아. 너 내 마취당했어. 감당 가능하니? 너네 마취제 맞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심장 비트 소리가 참 좋단 말이야. 지시아 스킬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지시아가 밸런스던가? 컷. 이래서 폭죽이 있었구만. 거듭되는 시련. 그만 항복하면 되잖아. 자백하면 관대하게 되고 저항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자백할게. 사실만 말하면 돼. 어떻게 처분할지는 뭐 다 듣고 나서 우리가 판단할게.
어제 여행가 셋을 고용하고 성 밖으로 물건 옮겼을 텐데 그 뒤에 무슨 일 있었어? 왜 너희들만 돌아온 거지? 아, 그 셋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루 전 상자가 꽤 많은데 탑에서 얼마나 오래 생각이야? 설마 한 번에 소원을 빌어 잔뜩 빌려는 건 무리하면 안 좋아. 맞아요. 게다가 소원을 많이 빌면 많은 기억을 잃게 돼요. 괜찮아.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괜찮은 건가? 레비가 높긴 하지만 아니 매우 높긴 하지만 위험한 일을 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는데 걱정해준 고마웠지만 정말 큰 문제 없어. 사실 일 물건들을 탑으로 오르기 위한 게 아니거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탑으로 옮기려는 건데? 끝까지 캐묻겠다면 어쩔 수 없지.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서로 의지하면서 겨우 버텨냈지. 감정에 북받친 의뢰인은 위급한 순간에 목숨을 걸며 자신을 지켜줘 잘 살아 말해주었던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들려주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행은 모두 별의 탑에서 돌아오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거짓말 같은데.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챙겨서 별의 탑에 들어가 친구를 되찾으려 하는 거야. 다들 별의 탑은 기적이라는 곳에 말하잖아. 어쩌면 정말로 돌아와서 다시 함께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구나. 그렇다면 이 물건은 무지 중요한 거네. 징린? 이 곰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미안. 아까 이 근처에서 나무를 캐다 우연히 대화를 들었거든. 너무 감당 나머지 그만. 아니 용경로의 점장이잖아. 필리기 쌀 사람이 왜 어째 여기? 새해 맞이러 온 거지. 성호에는 왜 왔어? 아는 사이였구나. 근처에서 의뢰를 수행하던 도중 겸사겸사 쉬러 왔어요. 보스도 왔어. 직렬거나 갑자기 용경로의 음식이 생각나네. 배고파졌어. 그럼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새해 저녁에 같이 먹을래? 그래도 돼? 갈래. 근데 새해 여느라 장 보러 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일부 10kg는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 방금부터 근처를 한참 돌아다녔는데 조금밖에 못 겠지 뭐야. 그럼 차라리 우리랑 같이 별의 탑에 가자. 필요한 재료는 소원상자로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네. 그럼 같이 가자.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아이 별의 탑에 데려가는 건 괜찮아. 내가 잘 지킬게. 그리고 징린도 꽤 잘 싸우니까. 뭐 그럼 동료들은 잠깐 상의 좀 할게. 좀 어떻게 할까요? 저거만 용족이에요. 혹시라도 수상한 점을 눈치채면 그냥 별탑 같이 가고 싶어 할 뿐인데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오히려 수상한 게 뭘 거야. 됐어. 말조장 빈틈만 안 보이면 돼. 저희도 현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래. 그럼 별탑에 같이 가자. 이 아이는 너희가 잘 돌봐줘. 출발. 해소. 그렇게 우리는 용족인 척하면서 거짓말로 그 여행가들에게 폭죽을 별의 탑에 옮기게 했지. 왜 굳이 별의 탑을 옮긴 거야? 화약을 한꺼번에 많이 옮기면 어느 도시로 가든 단속에 걸릴 테고 자칫하면 이동 중 다른 동정업자들이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폭죽을 별의 탑으로 숨겨두기로 한 거야. 그러면 성원에서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소량으로 나눠서 각지로 옮길 수 있지. 다른 여행가들에겐 그렇게 상관없고 말이야. 조사해보니 여행가들은 별의 탑 안에 있는 물건은 가져가지도 않고 소원 상자에서 나온 신기만 가져갈 수 있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의 탑은 정말 안전한 금고나 다름없지. 꽤나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하긴 했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전부 옮겼다.
여러분들께 시간을 방해하진 않을게요. 저희네만 가볼 테니 잠금 정산 부탁드려요. 아 맞다, 잠금이 어딨더라. 이상하네. 그 정말 미안한데 급하게 내려라 지갑 좀 두고 온 것 같아. 예? 내일 오전 12시에 붉은 솥집에서 만나자. 한 번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챙겨줄게. 그건 그렇게 노려보지 마. 너희들을 속일 생각은 없어. 잠깐, 이상한 소리가 나. 모두 조심해. 예? 누구세요? 내 뒤로 피해. 갑자기 튀어나온 그 마물은 우리가 고생해서 몸 폭죽을 전부 삼켜버렸어. 잠깐, 전부 삼켰다고? 다른 사람 무사한 거야? 나도 몰라. 그땐 거베지를 타러 도망쳤거든. 탑에서 빠져나온 뒤에야 그 새 여행가랑 꼬마가 안 나왔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손해를 메우려고 밤에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폭주를 훔친 거였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을 못 보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변명은 백대관리구에 선처하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탑으로 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어서 안내하세요. 별의 탑에 간다고? 요랭이 아직 별의 탑에 갇혀있으니 당연히 구조하러 가야죠. 맞아. 전설 속의 마무리라고? 연수였어. 연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이한 탐사. 별의 탑에서 무언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 응? 내 메시지 안 보여? 보여. 다행이다. 드디어 연락이 됐네. 다들 괜찮아? 조금 문제가 생겨서 별의 탑 안에 있는 망의 방에 갇혔지만 그래도 모두 무사해요. 아참, 그리고 직리도 저희와 함께 있어요. 직리도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구하러 갈게. 서두르지 않게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애들한테 메시지 받았어. 직무 같이 있고 전부 무사하대. 다행이네. 계속 연락 안 됐으면. 연락이 안 됐던 건 별의 탑에 있어서였구나. 맞아. 안에서는 외부와 서로 연락할 수가 없어. 설령 내 휴대폰이 다른 도시의 친구들과 연락이 되는 무한 하드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제약은 뚫을 수가 없어. 이제 우리도 탑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거야.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망의 방에 갇혀있긴 한데 당장 위험한 것 같진 않아. 망의 방에 갇혀있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자세한 건 아무 잘 모르겠지만 아야메가 그렇게 말했어.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둔 긴급 대책은 쓸모가 없겠네. 하하하, 그건 진짜 다행이네. 왜 갑자기 움찔하냐? 크린스의 치료 방안이 그렇게 무서운 게야? 설마 도시 의원들처럼 시커멓고 어마어마하게 쓴 약만 계속 들이부는 건 아니겠지? 그저 쓴 약만 마시는 정도면 오히려 자비로운 편이 아닐까? 과장이 좀 심하네. 괜히 겁주지 마. 뭐 그래. 그렇지만 나도 그다지 이 방법은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 맞아요. 일행분들을 찾으러 가보자. 조심하면서 가보자. 한참을 왔는데도 그 녀석들의 말한 연수는 코빼기로도 안 보이는구나. 심형, 여기는 정말 연수가 있게 만든 거야? 그런 건 현사인 치시아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나도 진짜 연수는 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이런 문제는 그 내 지식 밖이라고 해야 될까? 연수는 너희 용족의 전설에 나오는 아주 강한 짐승이라 하던데 연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 수 있어? 연수는 그야말로 성가신 악의 짐승이지. 매년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거든. 아이들을 겁주거나 집을 부수거나 사람이 애써 준비한 새 음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사실 고소에 따르면 연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럼 버즈는 다른가 보구나. 나는 사저에게서 들었다만. 어쨌든 그 연수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처음엔 도저히 상대도 안 돼서 새해 무렵엔 전부 집안으로 숨어 지내야지. 그러다가 이 녀석이 무서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바로 큰 소리, 붉은색, 그리고 불빛이었느니라. 그래서 문에 붉은 대련을 붙이고 붉은 등을 따라서 밤새 불을 밝히며 폭죽을 터뜨려서 연수를 쫓아낸 것이죠. 센 시끌벅적하게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도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명절에 폭죽이 빠질 수 없다고 했던 거구나. 아니요, 그건 그냥 치시아님이 워낙 들떠는 걸 좋아해서. 오늘 나는 대련과 폭죽이 연수를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절의 상징으로 전해지면서 하나의 문화 풍습으로 자리 잡은 거랍니다. 연수를 몰아내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죠. 그런데 그 전설적인 연수가 별의 탑에 나타났다 하니 확실히 심상치 않긴 하네요. 하지만 밀스 조직 두목의 말로는 연수가 나타나자마자 폭죽을 통째로 삼켰다고 했잖아. 전설적인 연수가 폭죽을 두려워한다는 특징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제 엄청 똑똑한 연수일지도 모르지. 자기의 약점인 폭죽이라는 걸 알아서 미리 먹어치운 것이야. 어찌됐든 지금 확실한 건 이 별의 탑 안에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거야. 밀소직의 두목이 연수를 언급할 때 호흡 불안정, 창백한 안색, 근육 어깨 근육 경직 같은 신체 반응을 속일 수가 없거든. 뭔가 두려운 존재를 마주친 건 확실해. 그게 과연 전설적인 연수일지 아닐지는 뭐 직접 확인해보면 되겠지. 별의 탑 내부 공간 뒤틀려 있어서 정해진 길이 없어. 일단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공간이 아무리 변해도 여행가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결국 마왕의 방에 도달하면서 강력한 적과 마주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연수는 어라? 왜 그러냐? 혹시 못 느꼈어? 그 주변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저기 가게 문 좀 봐봐. 저건 대련이잖아. 처음 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주변 환경은 평범한 별의 탑과 별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이 주변은 새해와 관련된 물건들만 보여. 그러네. 대련뿐만 아니라 일부 가게엔 창문 장식도 등도 걸어놨어. 저쪽엔 탕후루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어디 나 좀 보자꾸나. 왜 있지? 이건 마치 공간 전체가 이미 새해 축제를 시작하는 것 같아. 예전엔 탑에 오를 때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 강력한 성의 힘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세. 예를 들면 젤리는 자기가 머무는 곳을 세탁실로 만들어버리고. 하지만 그런 성의 힘은 대부분 자기 주변 정도만 바꾸는 수준이었어.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명절 공간은 범위가 방 하나 크기를 훨씬 넘었어. 만약 그 연수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결코 얕밟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겠죠. 모두를 각별히 조심하세요. 앞쪽에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 같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같아. 이 분위기는 아무리 봐도 너무 축제 분위기 아니야? 갑자기 울려 퍼진 이 노래 대체 뭐지? 기억에 접히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인데. 넌 처음 들어보냐? 용두산이 유명한 노래다. 새해 들으면 법한 노래네. 그만 불러. 그만. 이러다 나도 따라 부를 것 같단 말이야. 에? 여기가 바로 마왕님 조심해. What the... 복동아 돌아와. 이 사람 모두 아군이야. 에? 에? 맞아? 아니 게임 룰보다 사람 4명 모은 게 더 어렵다는 맞아? 내가 나를 잘하지? 공식이 뭐더라? M 곱하기 ABC 더하기 N 곱하기 AA 더하기 AA야. N 곱하기 A 뭐라고?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치감 믿어야지. 8만 화려 무려 청일색 롯? 론이야? 아님
론이 아니면 찌모야. 뭔데? 론이야? 너희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마작하고 있었어. 진짜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왜 여기서 마작하고 있냐고. 드러난 진실. 죄송해요 보스, 괜히 걱정하게 했네요. 메시지로 좀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우리 휴대폰 꺼낼 때마다 복덩이가 물고 달아나려고 했거든. 코아코의 휴대폰은 아무튼 망가질 뻔했어. 무서워. 너희가 말한 복덩이가 이 연수를 말하는 거야? 아, 이 녀석을 연수라고 하는구나. 생김새는 확실히 밀소 조직 두목이 묘사한 모습과 더 부합하고 저들로서 연수와도 어느 정도 닮은 것 같긴 한데. 밀소 조직 두목이요? 너희는 아직 모를 수 있겠네. 너에게 운반을 맡겼던 그 사람 사실 화약을 밀수하려던 조직이야. 별의 탑에 들어가서 소중한 사람을 되찾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전부 지어낸 얘기지. 애초에 용족도 아니었어. 그래서 아무 수상스럽게 굴고 현장에서 바로 잠금을 치를 하지 않았던 거군요. 전부 내 탓이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의뢰를 받아버려서. 네 잘못 아니야. 맞아, 그 사람 전부 연기 너무 잘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별의 탑에서 나온 거야? 전부 멀쩡해. 제보될 때도 아주 팔팔하게 저항하더라. 그럼 다행이네. 쎄나 화나지 않았냐? 뭐 조금은 화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탑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이미 붙잡혔으니까 합당한 벌도 받지 않겠어? 맞습니다. 그 무리는 총료 근위군에 안개되었어요. 총료? 성룡은 아는데. 그럼 뭐 나름대로 우리 대신 화풀해준 셈이네. 너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밀수조직 두목 말로는 사나운 연쇄 습격을 받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별의 탑에 도망쳐왔다 했는데 설마 그 사나운 연수가 저 연수인 거야? 에?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모두를 즐겁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복덩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무지 사나워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지? 그게 폭죽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폭죽만 놔두고 바로 도망치지 않은 곳이냐?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방을 나가려 할 때마다 복덩이가 문을 막아서 아무도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마왕님이 꼭 구하러 올 걸 믿고 있었어. 그래서 직녀한테 마작을 배우면서 놀고 갔지. 가만히 기다리면 너무 심심하잖아. 용족들이 마작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녀에 외출할 때도 패를 들고 다닐 줄이야. 늘 들고 다니는 과장이지. 전에 얻었던 소원상자에서 자동 마작 테이프를 소원으로 꺼냈을 뿐이라고. 그걸 소원으로 빈 것만 해도 직린이 마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충분히 알겠어.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왜 이름이 복덩이야? 직린이 지은 거야. 귀엽지? 예전에 외할머니 댁에서 복덩이라는 강아지를 키웠거든. 나는 정말 잘 놀아줬어. 이 녀석 그 복덩이랑 왠지 닮은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불러버렸어. 그리고 얘도 그 이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복덩이는 흔히 다 아는 이름이지 않느냐? 좋구나. 나중에 이모의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꼭 복덩이처럼 멋진 녀석을 키우고 싶구나. 복덩아, 제조나 보여주겠느냐?
복덩이한테 완전 푹 빠져버렸네. 복숭문을 걸 좋아하다니 흥미로운 습성이네. 그런데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건 왜일까? 보통은 누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쫓아내고 싶어 할 텐데. 잠깐만, 설마 우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릴 비축시킬 양으로 생각한 건 아니겠지?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네. 복덩이 절대 안 그래. 그래, 그럼 직린 생각은 어떤데? 내 생각엔 우리랑 같이 새해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 예전엔 새해만 되면 다들 창호의 외할머니 댁에 모였거든. 그때마다 복덩이는 늘 신이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리저리 뛰어나르고 놀자고 했어. 새해가 끝나고 다들 떠나야 할 때 복덩이 잔뜩 풀이 죽은 채 문 앞을 막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곤 했어. 지금 우리를 못 나가게 하는 모습이 예전 문을 지키던 그 복덩이랑 정말 닮았거든. 그러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한 적은 없잖아. 우리랑 같이 새해를 보내고 싶었던 건가? 외로운 거 복덩이만이 아니야. 우리도 보스랑 같이 새해를 보내고 싶었어. 뭐 나도 그래. 어디에 있든 난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응? 무슨 일이야? 복덩이가 상당히 초조해 보입니다. 이래저래 잘 온 겸 일어났다가 엎드리를 반복하고 있군요. 게다가 딸꾹질까지 하는구나. 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어? 아니, 조금 전까지는 아주 기운차게 우리 주변 빙빙을 돌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길래 그냥 놀다가 지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볼게. 폭죽을 너무 많이 삼켜서 소화불량인 것 같은데. 소화불량이라고? 복덩이를 도와줄 방법 없을까? 엄청 괴로워 보이는데? 여기서 이런 특별한 환자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뭐? 출발할 때 이걸 챙겨오기 정말 잘했어. 엄청 큰 주사기. 이게 설마 크로니스가 전에 말했던 그 긴급제 대책? 크로니스면 이럴 줄 알았어. 잘 버텨라, 복덩아. 난 모르겠다. 에? 무서워하지마. 얌전히선 금방 끝날 거야. 야, 방금 뭐 칼로 찌른 것. 야. 복동아, 도망치지마. 다 널 위해서야. 이러면 치료할 수가 없잖아. 그 모두 복동이 좀 붙잡아 줄래? 의사의 마음. 도망치지 말자. 다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 크로니스가 왜 이 의상을 입었냐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냥 용적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싶어서 입었던 거야? 진짜예요? 다 널 위해서야, 복덩아. 복덩이라고 호랑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지시아 스킬인가? 맞네, 지시아 스킬이네. 환수? 이상나군? 못. 겉. 勝利はみんなで祝うべきものではこの後火鍋でも食べに行きましょうか 오랜 세월
야 복덩아 일어나. 응? 기대 부푼 소녀. 아빠가 곧 돌아오실 거야. 우리 같이 마중 나가자. 올해는 아빠가 어떤 폭죽을 가져오셨을까? 작년에 봤던 것처럼 엄청 큰 폭죽이면 좋겠는데. 왜 뒤로 숨는 거야? 아 아직 폭죽이 무섭구나. 그럼 올해는 불꽃놀이만 할까? 불꽃놀이 무섭지 않고 무지 예쁘거든. 실제로 살아있는 개가 별의 탑에서 성애가 되는 사례가 있었어? 복동아 내가 오는 동안 집 잘 지켜야 한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니 절대 무리하지 않게 많이 도와줘. 아 참 그 슈이도 하루 종일 말썽 부리지 않게 좀 잘 봐주고. 영리한 녀석. 역시 우리 복덩이. 그럼 나도 마음 놓고 별의 탑 다녀오마. 자 이제 출발해야지. 손으로 좋은 것들을 잔뜩 얻고 나서 다같이 멋진 한 해를 보내자꾸나. 복동아 내가 언제 잠들었지? 나이가 들더니 기운이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에 집 막 떠났을 땐 며칠 내내 피곤해도 이래도 피곤할 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창원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되었구나. 복동아 올해는 너를 데리고 고향을 가서 새해를 보내도록 하마. 그럼 복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완견들에 대한 기억인가? 자 예전날 밤에는 산등성에 올라가 복중놀이를 불꽃놀이를 보자꾸나. 어떠냐? 내가 어릴 적에 찾아낸 비밀 장소란다.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구나. 너와 함께 고향의 풍경을 하루빨리 더 보고 싶단다. 야 복동아 일어나. 슈발 뭐야? 에? 그래서 언니 복동이가 왜 이렇게 멍하게 서 있어?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크로니스 언니? 복동이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진정제 약효가 아직 완전히 가지 않은 것 뿐이니까. 방금 복동이를 자세히 검사해봤는데 많은 이물질을 먹은 탓에 체내 마력 수준이 교란돼서 소화 불량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거야. 이물질을 배출하는 촉진의 약물을 주사했으니 약효만 돌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뭐? 와 복동이가 또 불을 부었어. 걱정마 약효가 돌고 있다는 신호니까. 좀 심한데? 일곱 복덩이 위에서 폭죽 더미가 쏟아나와 나와 바닥을 가득 채웠다. 와 사방이 온통 폭죽이구나. 대체 얼마나 먹어치운 것이냐? 이렇게 몸속으로 이물질을 전부 개고 나면 한개 편해질 거야. 삼켜졌긴 하지만 상태 멀쩡해 보여. 아직 터뜨릴 수 있겠어. 복덩이가 모두의 표정을 펴보니 다들 조금 전 놀란 기색이 완전히 가지 않댔다. 에?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전까지 괴로웠던 모습 온데간데 없이 꼬리를 흔들며 폭주 더미 주위를 빙빙을 돌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복덩아 이제 안 아픈 거지? 예스. 알겠어. 예수 괜찮은 거 알겠으니 그만 좀 핥아. 벼가 있어? 인수 연수라기보단 그냥 강아지 같군요.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에? 치면은 이 복덩이가 연수로 보여?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복덩이는 오히려 성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애초에 연수의 생김새가 정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고수의 기록도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으니 지금으로선 연수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겠군요. 하지만 전설 속에 그 강력한 괴물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복덩아 불 한번 더 부어만 해보거라. 오 잘했다. 요령을 다득했나 보구나. 하지만 전설 속에 그런 강력하게 모습을 드러낸다면 도장의 현사들이 이미 움직였을 겁니다. 쉐마오는 정말 신중하네. 확실히 겉멋으로 본다면 판단할 수 없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크로니스 뭔가 알아낸 거 있어? 방금 복덩이를 검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아이 신체 구조는 일반적인 마물과는 많이 달라. 순수한 마력이 응집되어 형성된 구조체에 가까워. 넌 베테랑 여행가니 이런 특징에 익숙해졌겠지? 별의 탑에 나타났고 순수한 마력으로 응집된 존재라면 성애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아이는 새해로 나타난 아주 특별한 성애야.
새 때문이라고요? 그럼 별의 탑 안에서도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북동의 별 탑 안에 새가 장식되는 건 역시 누군가가 미리 마련해둔 거란 뜻이 되는데 대체 누가 그런 일을... 그야 당연히 용족들이겠지. 어이요? 아닙니다. 별의 탑 내부를 방을 꾸민다니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사실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탑 안에 꽤 오래 있어서 그런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거든. 세이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창호당 사람들의 소원이 이 탑에 영향을 줬을 거라 느낀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행가들은 각 별의 탑에서 소원을 나올 수 있는 신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같은 탑에서 나온 신기를 소원으로 비는 여행가가 많아질수록 소원 상자에서 그 신기가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은혜의 신이 사람의 소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행가에게서 사라진 기억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과 설명되진 않아요. 네,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행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바로 사람의 소원은 신기뿐만 아니라 별의 탑 그 자체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전 작은 마을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 주민들이 근처 별의 탑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그 결과 그 별의 탑 안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얘기 들어온 것 같아. 게다가 그 탑 안에는 물을 다루는 성에까지 나타났잖아. 대충 이해가 되네요. 소원의 내용에 따라 신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별의 탑 내부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군요. 이 별의 탑은 창호성과 가깝고 소원을 빈 여행가 역시 대부분 용족이에요. 새해가 가까워질수록 용족이 새해에 품은 감정이 별의 탑에 영향을 준 거겠죠.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먹고 성장한 탑이라 심상치 않은데? 어쩜 복도인데 그 영화를 태어난 게 아닐까? 성에서는 전설적인 연수와 섞인 것 같지만 증린이 이 아이를 복도인을 부르는 순간 새로운 의미와 감정이 더해졌을지도 몰라. 그렇군요. 복덩이는 원래 용족 주민들이 강아지에게 자주 붙이는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성이긴 하지만 행동은 강아지와 상당히 유사하니 취미어가 강아지라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얘한테 모두 알고 있었던 저마다의 복덩이에 대한 감정과 기억이 담겨있다는 거네. 어쩌면 복덩이는 그저 모두와 함께 새해를 보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군요. 어쩐지 그때 그렇게 필사적 우리를 못 가게 막더라니. 그럼 우리가 같이 좀 놀아주는 거 어때? 나한테 맡기거라. 예. 자, 복동아, 불꽃놀이 시작하게 놀아. 다룰 준비 됐느냐? 뭐 그래. 에? 복동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불꽃놀이는 정말 예쁘고 정말 예쁘다고. 우리 같이 보자. 오케이. 복덩이 기대에 찬 시선과 함께 모두가 손에 든 불꽃을 밝히기 시작한다. 복덩이는 어서 이르는 듯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이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겨는 듯 했다. 맑게진 눈동자 위로 비치는 불꽃놀이가 흡사 밤하늘에 펑펑 피어나는 작은 불꽃과도 같았다. 복덩아, 이제 우리 가야 돼. 더 늦으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 복수는 네가 잘 맡아두거라. 이번엔 절대 한 입에 먹으면 안 된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와서 놀아주마. 복대는 마치 중대한 의미로 받아들이려 듯 폭죽 더미 위에 조심스레 앞발을 얹혔다. 충격과 같은 그 느슨한 기세에 웃음이 나면서 묘하게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 시큰함이 밀려왔다. 복동아 안녕. 일단 이렇게 끝나나? 우리가 다시 복동이를 만날 수 있을까? 장담하기 어려워. 새해가 끝나온 게 사라질 수도 있고 다른 성애들처럼 이 별의 탑을 영원히 떠돌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복덩이랑 다시 함께 놀고 불꽃놀이도 보고 싶어 하잖아. 별의 탑의 환경은 사람의 소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네, 맞아요. 그럼 다시 복덩이를 만나고 싶다라는 소원을 빌면 별의 탑도 답해주지 않을까? 복덩이는 분명 같은 걸 바라고 있을 거야. 다같이 멋진 새해를 보내자. 기억이라. 그것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속에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묻혀있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군지도 그 파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뿐 그 조각들이 모여 그것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곧 이 기억들이라는 것을. 그것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의 모든 것을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곳에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것에게 따스하고도 익숙한 감정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의 의식 속에 돌의 몇 가지 희미한 생각이 스쳐갔다. 사람들의 복덩이에 대한 기억이 모여서 만든 키메라 같은 존재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새해를 보내고 싶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텐데. 새로운 세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군요. 추석소리 작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들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요? 괜찮아. 딱 맞춰왔네.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허가를 통지를 빌더니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돼. 이 집엔 내 먼 친척이 하는 곳이거든. 사건 해결해 줘서 돈은 안 받겠대. 몇 가지 요리는 우리 엄마가 와서 솜씨를 발휘해줬으니 다들 많이 먹어. 그러고 보니 새해 저녁상은 특별한 전통 같은 게 있어? 보통은 집집마다 취향이나 습관에 맞춰 준비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빠지지 않은 요리들은 있어. 가족이 함께 모여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어느 정도 격식은 있어야지. 나도 예전에 흥미가 있어서 조사해본 적 있어. 흔히 나온 요리 중에 행운의 의미를 담은 것들이 많더라고. 올해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새해를 보내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해 정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는 저희에게 해야죠. 감사는 저희가 해야죠. 벌써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희는 별의 탑에서 차가운 빵이나 씻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같이 보이는 새해 정말 좋아. 그렇네요. 새해란 건 다같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저녁을 먹어야 제맛이죠. 이러다가 음식 다 식겠어. 다들 우리 자리에 앉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시아는 안 보이는군요. 어디로 간 건가요? 주방에 있어. 모두에게 솜씨를 발휘 좀 해보겠다. 메인 노예 등장이니라. 이건 대체... 와, 씨... 와우. 맛있겠다. 내 비장 요리인 즉화 영계통구이다. 이것도 청호의 전통 음식이야? 흥미롭네. 아니 이게 아무래도 정통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이상하잖아. 괜찮아. 먹을 게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걸. 코하고 표정 봐. 그렇긴 한데 배탈 나면 어떡해. 설마 여행가들은 이 정도는 버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가? 색깔이 너무 빨간데 너무 맵진 않겠죠? 확실히 맵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힘내, 심야오. 모두가 둘러앉아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새해 전날 밤의 웃음소리 속에서 시간은 조금씩 흘러 어느새 묵은 해와 새해 경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야, 밖에 불꽃놀이 시작했다. 와우. 새해 전날 밤의 불꽃놀이. 직접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흥미롭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같은 바람을 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봄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용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인 걸까? 맞습니다. 이 밤이야말로 저희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복덩이 몸속에 남아있던 그 기억들이 복덩이의 기억? 아까 별에 타서 복덩이의 상태를 살펴봤을 때 그아의 마력의 영향인지 아니면 손의 힘이 너무 강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기억의 단편을 본 것 같았어. 뭐 아마 여러 사람이 기억해야겠지. 서로 뒤섞인 채로 모두의 소원을 담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복덩이를 탄생시켰을 거야.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 기억들 속에서 신분, 나이, 사는 곳 전부 달랐는데도 모두가 똑같은 바람을 품고 있었거든. 혹은 모두가 하나의 집념을 품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멋진 새해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 말이야. 우리 용족들에게는 새해는 단순히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신호가 가깝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을 고대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의 방향을 읽어주는 신호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새해 전날 밤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 함께 모이려고 하죠. 우리는 믿습니다. 집이 있는 곳이라면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요. 직접 겪어보니 기억사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의 강력한 바람이 별에 탄 내부 환경을 주어 복덩이가 태어났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품어온 귀함과 단란함에 대한 갈망이 응답한 거였을지도 몰라. 그렇네. 명절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진지한 것이냐? 자, 불꽃놀이나 보러 가자꾸나. 자. 다들 가게 앞에 공터로 모이거라. 지시하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자기 키보다 큰 거대한 발사대를 꺼냈다. 발사대 표면에는 용과 봉황의 문양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와, 엄청 큰 북쪽 발사대다. 자, 이 몸의 최신 작품 천공의 찬란한 발사대이니라. 그게 진짜 안전한 거 맞아? 부피가 강화된 모양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론상 대단한 시각 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 물론 대단한 사고 현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김전의 말은 넣어두거라. 내가 다 꼼꼼하게 계산해보았다. 이번엔 절대 근데 왜 다들 뒤로 물러나는 일이야? 지샤의 고해가 도어스에 불을 붙인 것 같은데요? 에이고 폭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하늘을 찢었더니 기묘하게 선해의 허걱하게 문 앞으로 곧장 돌진했다. 도망칠까? 아니 저 방이 허걱이야. 저기 강에 하나 들어오면 배상금이 진짜 장난 아닐 텐데. 이럴 리가 없는데 다른 데로 날아가라 부탁이다. 폭죽은 공중에서 밑에서 궤고를 바꾸며 지문을 쓰듯 붉은 등에 부딪힐 뻔했다가 다시 급하게 방향을 꺾고 이번에는 치시아의 향으로 날아들었다. 이쪽 말고! 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치시아는 호소리를 내면서 주머니 영부 한 잔을 꺼내서 던졌다. 그러자 그 폭죽은 길을 인도받기라 하는 듯 곧장 하늘로 날아올랐고 마지막에는 휘황찬란한 불꽃이 흩어졌다. 큰일 날 뻔했네. 전에 허가게 사장한테 물어야 할 수리비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방향 지정 영부를 너는 깜빡했구나. 이번에 완벽한 줄 알았는데 미안하게 되었다. 제시아가 만든 천공 발사 진짜 예쁘다. 어쨌든 뭐 아무 피해도 없으니까 대성공이지 뭐. 오늘은 새해 전날 밤이니 이만큼 눈 감아드리죠. 다만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한 폭죽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 아마. 어느새 골목 곳곳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불꽃은 끊임없이 밤하늘로 솟아올랐고 멀리서 희미하게 종소리도 들려왔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올해는 부디 숲좁게 올라가 더는 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엄마가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용경류도 장사가 잘 돼서 나날이 번창하게 해줘. 뭐라?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용적은 한 해가 잘 풀리길 바라며 소원을 빚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럼 난 앞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줘. 500년은 더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다 같이 여행하게 해줘. 시메의 소원은 뭐야? 저 말인가요? 제 소원은 지난 한 해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새해는 모두가 각자의 결실을 얻게 해주세요. 여전히 딱딱하지만 그래도 좋구나. 아주 심야다운 소원이야. 그럼 나도 너희처럼 소원 하나 빌어야 되겠네. 새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병들을 치료할 실마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기를. 보스는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나? 너는 뭐 앞으로도 매년 같은 밤하늘 아래 다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아무튼 새해에도 우리 같이 힘내보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아. 해서 이렇게 챕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밌었네요. 그냥 딱 이벤트에 적합한 내용이었다. 月はこうこうと澄み渡り風はさつさつと吹き渡る相互の夜は実に趣があるね 와우. 이렇게 해서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